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분구적법은 수학2죠. 수2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법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디니계수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디니계수가 전형적으로 구분구적법이 어떻게 경제 이론이죠. 경제 이론에 활용되는가에 대한 아주 실생활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니계수는 구분구적법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하는 그런 응용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사실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오늘 디니계수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볼까요? 제시문에서 제가 이제 제시문 가에서는 그 소득 분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득 분포를 얘기할 적에는 방법은 그 5분위라고 하는 거하고 10분위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 5분위와 10분위는 여러분들이 사실 언제 배웠냐면은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고요. 그 이후에는 경제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디니계수를 만났죠. 그래서 오늘 복습할 적에 그 사회교과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5분위와 10분위를 씁니다. 5분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을 쫙 나열했을 적에 하위 20%, 그 다음에 20%, 20%, 20%, 최상위 20%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한 거예요? 최하위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맨 최상위 10%를 해갖고 10%씩 10개 구간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그렇게 나눴을 적에 우리는 그 디니계수의 목적은 그거죠. 소득 분포에 관해서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국가 간의 비교를 하더라도 A라고 하는 나라, B라고 하는 나라를 비교할 때 A 나라는 소득 분포가 적당하게 잘 돼 있어. B라는 나라는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적당한 지표를 가지고 여기는 0.3, 여기는 0.4 따라서 결과는 이쪽이 이쪽보다 소득 분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디니계수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 디니계수는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할까? 대략 0.3 초반대입니다. 0.32, 0.33. 그거는 이제 연도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디니계수에 대한 정의도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디니계수를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인구에 대한 누적 비율입니다. 인구에 대한 누적 비율은 이 경우에는 오늘은 100%까지 단위를 퍼센트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분위를 따진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겠어요? 인구의 누적 비율을 어떤 식으로 잘라준 거예요? 여기가 이제 10, 여기가 20 이런 식으로 잘라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예요? 90 이렇게 잘라줘서 10분위를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위 10%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누적으로 해서 쭉 계산을 구하면 누적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함수가 나오겠죠. 이 녀석을 우리는 로렌츠 곡선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소득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똑같죠. 그러면 한 10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10사람의 소득이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을 누적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을 y = x겠죠. 이 직선을 우리는 완전 평등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죠. 점유율을 계속해서 누적시키는 겁니다. 아까 10명이라 그러면은 똑같다 그랬을 적에 계속해서 만약에 1,000원을 번다 그러면 1,000, 2,000, 3명은 3,000 누적시키죠. 4,000, 10명이면 여기가 이제 10명에 대해서 10,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그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100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 평등선. 여러분들은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1학년 때. 그 로렌츠 곡선에 대한 정의를 교과서에서 내리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요구를 했나요? 다음에다가 로렌츠 곡선을 그려보아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로렌츠 곡선을 이렇게 그렸죠. 자, 그러면 이제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위계수의 정의는 여러분 이쪽이죠? 완전 평등선하고 이 녀석입니다. 영역으로 따지면 로렌츠 곡선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멀면 멀수록 어떤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 소득에 대한 분포가 상당히 안 좋다는 뜻이겠죠.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이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직선에다가 이 포물선에 대한 면적을 구해서 빼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로 나눠주냐면 요 삼각형으로 나눠줍니다. 그게 이제 진위계수예요. 그러면 결국은 진위계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의 기본은 뭐예요? 이 로렌츠 곡선을 뭐 해야 돼요? 정적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이 로렌츠 곡선을 보통 LX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럼 이 로렌츠 곡선을 정적분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료를 가지고 구분구적법을 써가지고 이게 몇 토막 내요? 통계 자료가 10분이다 그러면 이 정의역을 몇 토막 내는 거예요? 10토막 내죠. 그런 다음에 구분구적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렌츠 곡선에 정적분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완전 평등선에서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이죠. 빼주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 로렌츠 곡선을 정적분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로렌츠 곡선이 딱 주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이건 뭐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통계 자료에 의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계 자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분위 자료를 오늘 강의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학년 사회 시간에 한 거니까요. 복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옛날 사회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제 1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 보시죠. 10분위별 소득을 쓰겠다. 그 말은 우리 구분구적법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로렌츠 곡선의 정의역을 토막을 몇 개 내겠다는 거예요. 10토막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전체 가구수의 10%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위가 어떻게 되죠?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을 1분위로 하고 그 다음에 2분위, 3분위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뭐가 오는 거예요? 10분위가 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05년 데이터입니다만 2005년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뜻은 우리나라의 소득입니다. 그렇죠? 도시근로자의 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를 10등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10%, 10%, 10%, 10%에서 10%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최하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전체가 얼마를 한 거예요? 전체의 2.6%를 차지해요. 최상위 10%가 소득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전체의 23.8%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위는 4.6, 5.9 해가지고 이제 23.8까지가 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적시키는 거죠. 맨 아래 소득 분포 2.6 됐죠. 누적시킵니다. 그 다음에 2분위는 어떻게 돼요? 2분위 원래 차지하고 있던 거하고 그 전에 있던 거를 누적시키는 거니까 2.6 더하기 4.6이 되니까 7.2.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5.9까지 다 합해버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7.0까지 다 합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적비가 맨 끝에 가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100%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의역은 어떻게 와요?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몇 토막 냈어? 여기가 10, 여기가 20 해가지고 점점점 찍을게요. 하나만 더 하고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90,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은 10분위에서의 10분위 첫 번째 분위입니다. 얼마예요? 2.6이죠. 그래서 함수값이 얼마예요? 제가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2.6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2분위에서는 얼마가 되죠? 누적이니까 7.2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7.2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3분위까지 뭐 어떻게 된가? 13.1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죠. 13.1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로렌츠 곡선은 아마 이 점들을 지나는 어떤 직선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직선일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구간을 이렇게 잘라줬죠. 그렇죠? 여기는 생략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어진 자료에서 진위계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로렌츠 곡선을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적분을 하는 게서 구간이 10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분 구적법을 배우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를 분할을 하죠. 그럼 구간에서 높이를 결정해야 되죠. 높이를 결정해야 됩니다.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간에서 두 가지가 있죠. 구간에서 자 여기서 높이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구간에서 최대값을 높이로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적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거죠. 여기서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합한 것이 구분구적법에서의 어떤 정적분이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높이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 구간에서 무슨 값을 택해도 돼요? 최소값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요 구간에서 최소값 구하면 뭐예요? 요거죠. 그러면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면적 0입니다만 하얀 거 면적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까처럼 높이를 결정할 때 최대값의 높이를 결정하면 이거 면적 더하기 뭐예요? 여기서는 이거 면적 더하기 뭐예요? 이거 면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첫 번째 높이를 결정할 때 최소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이를 결정할 때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또 여러분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내도 됩니다. 이 구간에서 평균값이 뭘까요? 밑으로 했을 적에는 요 하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 평균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와 같은 사다리꼴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사다리꼴. 이거의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2분의 평균값이죠. 최소 더하기 뭐를 한 거예요? 최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최소와 최대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지요. 물론 그거에 대한 평균이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위계수를 추정하고 그 방법을 정당화하여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내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최소값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소값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갖고 할 거예요? 이제 최대값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낸 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요거는 그림을 세 개만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미리 요거를 물론 이제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그림을 가지고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그림으로 한번 와보시죠. 제가 그림을 미리 여러분 유인물에 있지요. 자, 1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2.6이었었고요. 2분위까지 누적 점유율이 7.2였었죠. 그렇죠. 이 상황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뜻은 뭐예요?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높이를 책정할 때 무슨 값을 한 거예요? 최소값을 한 것입니다. 최소값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직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까지 10개죠. 그 녀석을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 비율입니다. 100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는 항상 10으로 일정하지요. 그래서 항상 10으로 일정합니다. 자, 높이를 들어갑니다. 최소값을 했으니까 높이가 0이죠. 0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의 면적입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2.6이죠. 2.6. 근데 이건 2.6이죠. 2.6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여러분 데이터가 있는 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76.2까지 더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셨죠?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 계산은 물론 분위수가 10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947이 나옵니다. 그렇죠. 2947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높이를 어떻게 한 거죠? 높이를 설정할 적에 최소값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렌츠 곡선의 면적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2947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위계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위계수를 구하게 되면은 정적분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위계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진위계수는 전체의 삼각형 면적에서 일단 뭘 빼줘야 돼요? 로렌츠 곡선의 면적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전체 삼각형 면적은 여기가 100이니까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 만에서 2로 나눠주면 5000이죠. 그렇죠. 5000에서 뭘 빼줘요? 5000에서 이 녀석을 빼주죠. 2947을 빼준 것이 요 반달 모양 있죠. 요거 초승달 모양의 면적이 되죠. 그럼 진위계수의 정의는 뭐예요? 그 녀석을 이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주지요. 그러면 5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진위계수 값이 얼마가 나와요? 0.4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0.41이 나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적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위계수가 0.4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적에 뭘 한 거예요? 높이를 결정할지 뭐로 하죠? 최대값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최대값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최대로 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최대니까 이만큼이죠. 이거.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되니까 이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이거,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이거죠.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이거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로 높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최대입니다. 마지막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1이니까 이만큼이죠. 자,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구간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구간에서 뭘 택하는 거죠? 최대값을 대는 겁니다. 최대값을 높이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항상 보면 밑변은 이제 10으로 한 겁니다. 10 곱하기 들어갑니다. 처음이 얼마예요? 0이 아니라 2.6이죠. 2.6 더하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맨 끝에서 두 번째가 뭐 얼마가 들어간 거죠? 76.2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아까 계산한 게 이거죠. 여기다가 뭐 들어갑니까? 맨 마지막에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계산한 거에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1000이 더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예요? 이 녀석의 로렌츠 곡선을 높이를 설정을 할 적에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구했죠. 높이를 설정할 때 그럼 최대값을 해서 높이를 구했죠.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1000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계산한 것이 얼마입니까? 자, 아까 2947이 나왔었죠. 그럼 들어가면은 3947이 바로 로렌츠 곡선의 정적분 값이 되는 거죠. 높이를 뭐로 했다고요? 최대값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진위계수는 얼마일까요? 자, 진위계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원래 거 면적에서 이거 직선이죠. y = x. 완전 평등선입니다. 그럼 얼마? 5000이죠. 그럼 5000 빼기 3947 나눠주는 거죠. 누구로 나눠줘요? 요 직각 삼각형으로 나눠주죠. 5000이죠. 5000으로 하면 진위계수가 결정되겠죠. 자, 이 경우에 진위계수는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0.21이 나옵니다. 0.21이 나옵니다. 자, 그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차이가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진위계수는 0.41이었었고 또 다른 하나의 진위계수는 0.1이에요. 그것은 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적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당연히 두 가지가 존재해요. 구분구적법에서는요. 구간에서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결판나죠. 보통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높이를 최소값으로 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뭐로 결정할 수 있어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으로 했을 때 아까 빨간색이 이런 경우잖아요. 따라서 정적분이 틀리기 때문에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진위 개수도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은 어떨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최소값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최대값으로도 했을 거고 결국은 뭐예요? 오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오차가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잖아요. 오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정당화라 했을 적에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방법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추정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겠어요? 오차를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뭐예요? 자, 이 구간 갖고 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고 이거는 너무 작고 이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프인데요. 이게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작으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택할 수가 있어요? 평균값을 갖자 이거예요. 평균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을 뭘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갖고 이 사다리꼴을 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모양으로 봐도 어때요? 모양으로 봐도 아까 노란 거보다는 좋고 또 누구보다도 좋아요. 당연히 빨간 거보다도 좋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평균값 하면은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뻔하겠죠. 결국은 뭐예요? 면적에 대한 값을 뭐가 됩니까? 이 사다리꼴이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높이를 평균으로 한 거예요. 자, 높이를 평균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겠어요? 2947 더하기 누구예요? 3947이 이걸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2로 나눠준 값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정적분 값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정적분 값이 3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구했던 정적분 값 2947 높이를 최대값으로 해갖고 구했던 값 3947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녀석을 평균한 값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정적분 값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적분 값이 몇 개가 존재해요? 3개가 존재하죠. 그럼 진위 개수가 몇 개가 존재해요? 3개의 진위 개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괜찮은 정적분 값은 뭐일까요? 그것은 뭘 갖고 한 거예요? 평균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값을 가지고 빼주고 또 다시 나눠주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진위 개수가 결정되겠죠? 그건 선생님이 제가 그 계산을 해놨어요. 이 경우에 진위 개수는 0.31이 나옵니다. 이 경우의 진위 개수는 0.31이 나옵니다. 이걸 G라고 써도 되겠죠. 진위 개수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G라고 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위 개수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으로 3가지를 구했고 정당하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구한 이런 값보다는 이 사다리꼴 모양이 더 낫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적에 정답을 썼을 적에는 상관없습니다. 정답이 3가지가 나온다는 것도 똑같아요. 자, 진위 개수를 최소값으로 해가지고 나는 진위 개수를 0.41로 계산했다. 만점입니다. 나는 최대값으로 계산해서 진위 개수를 0.21로 했다. 만점이에요. 또 나는 어떤 학생은 뭐예요? 그 녀석에 대한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진위 개수를 구했다. 그것도 역시 만점입니다. 잠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시든카드가 있었는데 여기 5천이죠. 이 5천은 왜 나온 거예요? 요 삼각형의 면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 빼준 거고 요거는 뭐로 나눠준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5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 들으면서 좋나 안 좋나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학생은 안 좋은 거고 이거 모르는 학생은 좋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좋나 안 좋나. 졸지 마세요. 자, 논제일의 기본적인 핵심은 뭡니까? 로렌츠 곡선을 정적분하죠. 그래야 진위 계수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렌츠 곡선은 어떻게 정적분해요? 데이터 가지고 정적분하죠. 그럼 구간을 몇 개로 쪼갰나요? 10개로 쪼갰죠. 왜?
주어진 자료가 10분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배운 대로 높이를 설정했죠. 최소값 또는 뭐 최대값 또는 그거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논제 2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도 더 좋은 그런 접근법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진위 계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제 2번 보셨죠? 제시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를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제시문에서 이제 한 걸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적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써요? 최대값, 최소값, 높이를 평균값 했죠. 이 방법은 어때요? 구간을 했을 적에 보세요. 점을 잡아줍니다. 맨 처음에 점 3개를 잡아요. 점 3개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간으로 따지면 2개의 구간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개의 구간이 있으면은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 3개가 있으면은 뭘 결정할까요? 2차 다항식이죠.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예요? c를 결정합니다. 왜 그래요? 미지수가 a, b, c 상수 3개가 있죠. 세 녀석을 결정하려면 방정식이 3개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조건이 몇 개가 있으면 돼요?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간을 할 적에 우리는 이웃한 녀석을 또 옆에 있는 구간은 또 점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놓고 보면 또 3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2차 다항식을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영역을 정적분하자.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3개 묶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구간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짝수개가 있어야 합니다. 짝수개가. 그러니까 짝수개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10개로 자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2개씩, 구간을 2개씩 엮어서 이렇게 2개 엮고, 2개 엮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엮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영역에 뭘 구해요? 구분구적법을 구하자고 하는 이 방법을 논제 2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진위계수를 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이제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그 전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원고에 여러분 어디 있나요? 쪽수로 따지면 3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쪽 볼까요? 자, 이 형태는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예요? 이거보다는 요 조각이죠. 왜 그래요? 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이 3개가 주어지면 뭐가 결정된다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쁘게 결정될 거예요.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함수 있지요? 자, 적분하기를 어디서부터? x0서부터 어디까지? x2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2차 함수를 정적분하면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해서 결정을 내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거를 수학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 계속 이거 할까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한 개를 모델로 해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걸 모델로 해서 뭘 만들어줘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공식을 활용해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학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죠. 자, 이 두 녀석을 면적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재미난 사실은 이걸 이동을 해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Y축이죠. 이거는 X축이죠. 이거를 잘랐을 적에 B-A를 몇 토막 냈어요? N 토막 냈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뭐예요? 플러스 H고 여기에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H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함수를 이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어진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제로로 놓으면 참 이쁘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로 놓을까요? 요 포인트는 x1으로 놓으면 이쁠 거고요. 여기는 편의상 축을 했을 적에 왼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놓을까요?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놓아도 너무 이쁘죠. 그렇죠? 자, 함수값 줍니다. 이 함수값을 y0라고 쓰고요. 이 함수값은 뭐라고 쓰면 이뻐요? y 뭐라고 쓸까요? y1이라고 쓰면 이쁘겠죠. 왜요? 난 여기가 x1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함수값을 뭐라고 쓸까요? y의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y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점이 몇 개 있어요? x의 마이너스 1하고 y의 마이너스 1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점은 또 누가 있나요? x의 제로하고 y 제로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점은 누가 있나요? x의 1이 있고 y의 1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점이 있고 그 세 개의 점을 누가 지난다고요? 이 녀석이 지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 녀석 구해가지고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구간을 이렇게 하고 나서 각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뭐뭇을 증명하여라. 그랬더니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쓸까요? 아까 한 토막이었었죠? 이거를 증명하면 아까는 마이너스 h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h였었죠. 그렇죠? 이거를 증명하면 뭘 보이라는 거예요? 3분의 h에다가 맨 앞에 있는 거, 가운데에 있는 거에다 몇 배? 4배. 맨 끝에 있는 거에다가 몇 배? 1배에서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그대로 써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써나가요? y1 플러스 뭐예요? 4배의 누구예요? 그대로 써나갑니다. 4배의 y 누가 되는 거예요? y2가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y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전개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델로부터 식을 이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만들 거예요? 공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논제에서는 이제 증명하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자,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h서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왼쪽 식을 한번 볼까요? 차근차근. 자, 마이너스 h서부터 h까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적분할게요. 자, 한번 해보지요.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3분의 1 a에다가 삼승이에요. 그럼 h의 삼승인데 마이너스 하는데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는 2h의 삼승. 그렇죠? 1차식은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x제곱인데 이게 음수가 돼서 빼주니까 필요가 없죠. 자, 이 녀석은 c에다가 누구입니까? x죠. 그럼 h를 빼주니까 2h 이렇게 이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쁘게 쓰기 위해서 자, 3을 다 끌어낼까요? 이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이쁘게 쓰는 것도 괜찮겠죠. 3분의 2에다가 a 그 다음에 h의 제곱일 거고요. h의 3승이고요. 더하기 이거는 2c에다가 h 이 녀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왼쪽 계산 끝났어요. 그래서 논제에 보시면은 여기 이 계산을 한 거죠. 이거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럼 이 녀석 식을 이제 변형을 할 겁니다만 자, 보도록 하지요. 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요 점들 보이죠? 이거 괜찮게 보이죠? 요 점들이 어디를 지나요? 이 식을 지나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점을 그래프 2차 함수에다 놓을게요. 요거 점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2차 식에다 놓습니다. 그럼 식이 3개가 나오겠죠? 자, 집어넣을게요. 얘부터 집어넣을까요? 얘부터 집어넣으면 y의 마이너스 1은 누구 집어넣은 거예요? y의 마이너스 1은 누구 집어넣은 거죠? h의 맨 왼쪽에 있는 걸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집어넣으면 한번 볼까요?
자, 맨 왼쪽 거를 집어넣을게요. 맨 왼쪽 거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이제 점을 드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h의 마이너스 1하고 그거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는 토막을 냈을 때 맨 왼쪽입니다. 그 말은 요거의 길이가 얼마예요? h란 얘기죠. 근데 왼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h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y의 마이너스 1이죠. 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h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자, 이차 함수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h의 제곱 됐지요. 그 다음에 b로 들어가니까요. 부호는 b고요. bh가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점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점은 x0가 0에 있었고 그때 포인트를 뭐라 그랬어요? y1이라 그랬죠. 따라서 y0라 그랬죠. 자, y0는 x 대신에 0 집어넣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c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이었었죠. 그거는 x1이라고 했었고 y1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오른쪽에서 얼마만큼 간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h죠. 그러면 따라서 y1은 h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h 제곱. h 집어넣으면은 bh 플러스 뭐가 돼요? 대문자 c가 되지요. 그렇죠. 이거 대문자입니다. 그렇죠. 크게 쓸게요. 자, 요 식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쁜 게, 자, 너무너무 이쁜 게 두 개 더하면은 없어지죠. 따라서 당장 알 수가 있는 게 y의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y의 1을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남는 게 이거죠. 2배의 ah의 제곱 됐지요? 그 다음에 또 뭐 남아요? 이 두 녀석 더하면 얼마예요? 2배의 c 이렇게 나오죠. 됐지요? 2배의 c 이렇게 나왔죠. ah 제곱 맞지요? 맞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을 뭐하고 이거랑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의 우리가 적분했을 때 구한 게 이 녀석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랑 연결시키려면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들어갑니다. 자, 4배의 y0가 필요하겠죠. 4배의 y0는 y0가 얼마라 그랬어요? c라고 그랬죠. 그러면 4배의 c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다 더해봐요. 다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y-1 더하기 4배의 y0 더하기 y1을 하면 이 녀석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배의 ah 제곱 플러스 얼마의 6c가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뭘 증명하라 했어요? 그거에다가 뭐 곱합니까? 3분의 h 곱해서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h에다가 이걸 집어넣을게요. 2ah 제곱 플러스 6c를 하면은 원래 우리가 원했던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직접 해도 되겠죠. 자, 3분의 2의 AH 3승 됐지요? 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분의 h에다가 6시 하면 뭐가 돼? 이거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랑 같지요. 자, 이것이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거와 이것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일단은 아이디어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 논제에 3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 한번 보세요. 뭘 이용하나요? 자, 논제 3에서는 이제 식 11-2를 증명하는 거.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알겠죠? 자, 식 11-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이 3개 있고, 즉 구간이 두 토막인 경우에 어떤 그 식을 만들고 그 식을 바탕으로 해서 논제 3의 2번은 뭐겠어요? 그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공식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논제 3입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 3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봤던 형태가 이거죠. 기본적으로 두 토막을 가지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구했었나요? b-a를 몇 토막 냈나요? n 토막 냈고 그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h라고 쓰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아까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이 두 토막의 면적이죠. 두 토막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토막의 면적은 3분의 h에다가 누구 곱해주나요? 맨 처음에 있는 거. 그렇죠? 기억하시죠?
두 번째 있는 거에는 몇 배 하기로 했어요? 4배 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것은 그대로 f of x1이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x1. 그 다음에 여기는 f of x2 이렇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 또 두 토막이 오겠죠. 그렇죠? 그 두 토막은 어떻게 오나요? x2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쳐요? x3, x4까지 걸치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습니다. 자, 이거에다 요 밑에다 쓸게요. 3분의 h에다가 또 누구 들어가나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거 f of x2 들어가죠. 더하기. 가운데 있는 게 이 녀석이죠. 가운데 있는 거 몇 배 하기로 했어요? 4배 하기로 했었죠. 4배의 f of x3.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냥 혼자 들어갑니다. f of x4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걸 더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서 맨 마지막으로 가겠죠.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일단 3분의 h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죠? 3분의 h는 공통적인 거고요. 맨 앞에 오는 게 이 녀석이에요. f of x0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어떻게 오나 보세요. 두 번째 거는 f of x2죠. 근데 f of x1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f of x1이죠. 근데 얘는 몇 배 들어가요? 4배의 f of x1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배는 f of x2가 오겠죠. f of x2는 몇 개 있어요?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가 돼서 총 몇 개가 돼요? 2개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4가 온다면 누가 와요? 2가 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확인해 볼까요? f of x3는 여기서 오죠. 그렇죠? f of x3의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4죠. 4가 오고 f of x3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당연히 이거랑 그 다음 쓸 거에 의해서 또 2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맨 끝에가 f of xn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전 게 어떻게 될까요? 그 전 거는 어디서 끝나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항상 보면은 그 전 거는 4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4배의 f of x의 n-1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보시면 4, 맨 앞에 이거 냅두고요. 4, 2, 4, 2, 4, 2, 그 다음에 4에서 끝나고 이 녀석이 오는 거죠. 이와 같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제 세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게 11-2가 식번호죠. 그렇죠? 그래서 식번호 11-2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 3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논제 3의 마지막이 뭐예요? 로렌츠 곡선을 이 2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정적분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논제 1에서는 여러분은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썼어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썼죠. 세 가지 방법이죠. 논제 2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추가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추가돼요? 2차 다항식을 이용하되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쁘게 공식으로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로렌츠 곡선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공식이 뭐예요? 자, 3분의 h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3분의 h는 어떻게 되죠? b-a를 토막으로 나눠준 거죠. b가 저 끝이 100이었었죠? 앞에가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몇 토막으로 했나요? 우리의 데이터는 몇 토막이에요? 10분이니까는 데이터가 10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0분의 100입니다. 자, 곱하기. 자, f of x0. 맨 끝이니까 0이죠. 그렇죠. 당연히 0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4 곱하기 1분이죠. 이게 1분위 값이 얼마예요? 4 곱하기 얼마죠? 1분위 값이 2.6이죠. 그렇죠? 2.6 더하기 2 곱하기 얼마예요? 2분위 값이 얼마였었죠? 2분위에 누적된 것이 얼마였었죠? 7.2죠. 그렇죠? 7.2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맨 끝에서 두 번째 거를 써주면은 맨 끝에가 4로 끝나죠. 그거에다가 76.2가 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예요? 혼자 오죠. 혼자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3,422.6이 나옵니다. 3,422.6이 나와요. 자, 그러면 3,426.2가 바로
2차 다항식을 이용해 갖고 로렌츠 곡선을 뭐 한 거예요? 적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적분한 거죠. 그럼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진위계수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또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까 했던 방법으로 5000 빼기 로렌츠 곡선의 정적분값 3422.6 나누기 직각삼각형의 뭐예요? 면적 한 5000이죠. 그렇죠? 자, 이 값을 대략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0.32가 나옵니다. 0.3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해갖고 구한 로렌츠 곡선 이것을 정적분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값이 뭐예요? 잠깐만요. 5000 빼기 요 값을 계산하면 50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 직각삼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0.3이죠. 이게 이제 진위계수예요. 이게 이제 진위계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1차, 2차 사다리,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네 가지 방법이죠. 이 네 가지 방법을 한번 이쁘게 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법을 이거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자, 이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첫 번째 썼던 방법이 높이를 최소값으로 했었죠. 그랬을 적에 뭐예요? 구분 구적법을 구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구했어요? 진위계수를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하려고. 두 번째는 뭘 갖고 한 거예요? 최대값 갖고 했었죠. 물론 저 최소값하고 2차 다항식법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쓸까요? 제가 요거를 편의상 2차 다항식으로 하고 2차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냐면 이제 사다리를 갖고 했었고요. 사다리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가지수입니다만 이제 최대값을 가지고 했었죠. 여러분 이제 그 오늘 강의 들은 거에다가 썼겠습니다. 이 숫자를 쓰도록 하지요. 부정적분, 구분 구적법을 보면은 최소값을 했을 때가 얼마가 있냐면은 2947 나왔고요. 2차 함수를 했을 적엔 지금 한 거 있었죠. 3, 4, 2, 요거를 그냥 2, 3이라고 할게요. 아까 사다리는 얼마 나왔었냐면은 3, 4, 4, 7이었었고요. 최대로 했을 적에는 3, 9, 4, 7이 나왔습니다. 잠깐 비교해 보세요. 최소로 했을 때는 높이가 최소이기 때문에 값은 당연히 제일 작아요. 이 중에서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높이를 최대로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항상 큽니다. 사다리는 이거의 평균값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봤겠지만 2차 다항식으로 했던 이 값이 제일 더 정확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자, 진위계수를 보도록 하죠. 이때 진위계수 우리가 구한 게 0.41 했고요. 0.32였었고요. 0.31이었었고요. 이거는 0.21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구분 구적법 값이 나오면은 진위계수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진위계수가 부족한 거고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부정확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위계수로서 정확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사다리꼴도 아주 괜찮은 거고 그거에 비해서 2차 함수를 가지고 했던 이 녀석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정확한 거고요. 아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본다 그러면 그 자료가 2005년도 자료입니다만은 10분위로 했을 적에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는 대략 0.3이나 0.31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돈을 하면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네 가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단순히 이제 높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뭐 배웠어요? 높이를 결정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것을 평균 내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2차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이었었죠. 물론 2차 다항식은 공식이 필요했죠. 그 공식은
사실은 구간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X축, Y축에서 그 옮겨가 가지고 구했죠. 그래서 공식 만들어서 계산했지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구분구적법의 4가지 방법을 설명했어요. 오늘 복습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